먼저 체코 원전 수주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듀코바니 원전 관련 최종 계약 우리가 결국 따내게 됐습니다. 7일 날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7일 한국 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이 됐습니다. 뭐 많이 또 기다려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후에 16년 만에 수출입니다.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를 개최했고요.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체코 정부가 참석해서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수 이제 최종 계약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체코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유럽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보시게 되실 텐데 바로 위쪽으로는 독일과 폴란드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체코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계약을 7일 날 하게 되는 것은 두코바니 원전의 5위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테멀린 원전이 3, 4호기니까 3, 4호기가 먼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테멀린 원전의 3, 4호기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상 수의 계약이 수주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두코바니 원전은 26조 원 계약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멀린 원전의 3, 4호기 건설 계획도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은 두코바니 원전의 계약자가 테멀린 원전의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멀린 원전까지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 역시 26조에서 한 30조 원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하게 된 부분을 환영했고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성공적인 계약 이행, 적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원전이 수출됐던 곳이 중동 한 지역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셈이고 향후에 이제 테물린 또 나아가서는 주변국들, 체코 주변국들까지도 우리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전은 설계, 그다음에 공사, 그다음에 운영 이게 3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주어진 예산 내에 시공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두코바니 원전 계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더 확대돼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중동 첫 수출이어서 유럽의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K 원전의 이제 수출 지형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얼마 전에 또 KTV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에도 실험용 원전의 설계를 우리가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럽은 상업용 원전을 이용하기 시작한 세계 원전 시장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제 독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프랑스가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한국은 on time, within budget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on time 제때에 버짓 예산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이게 수주 성공의 핵심 키였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을 수주하게 돼서 이제 선진국 시장 진출을 했기 때문에 추가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수주에 따른 경제 효과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일단은 직접 계약 금액이 한 26조 원 정도 되고 또 이에 따라서 향후 장기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3축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이 예산만큼 운영과 또 추후에 이 수리 이런 AS에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6조라는 이야기는 플러스 26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은 원전 운영, 유지, 보수 등도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뭐 하나마나 거의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전 운영 관리 사업을 이제 6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 비용 수준의 경제 효과가 발생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26조 들어갔으면 이걸 운영하고 이제 계속 가동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것도 26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이제 지금 50조 원 이상이라고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6 플러스 26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코 원전은 60년 운영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소나타를 170만 대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7일 날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치열한 수주전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쟁자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EDF와는 또 행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든지는 난관이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는요. 난관 이후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에 우리 박 앵커 말씀대로 지적재산권 이제 분쟁이 있다가 합의가 됐습니다. 2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한미 원전 앞으로 협력이 더 강화됩니다. 앞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더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또 프랑스의 전력공사 EDF 전 세계 원전의 강자는 프랑스, 한국 또 건설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요즘에 잘 포함이 안 되죠. 근데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이렇게 뭐 유럽 관련 법들이 있겠죠. 시비를 건 거죠. 근데 체코에서는 인정 못해 이렇게 돼가서 본 계약의 보류 조치가 해제가 된 겁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전 원전의 기술력을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인데 10여 년 밀려있던 원전 건설이 이제는 유럽에서도 왜냐하면 안전 원전이 됐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SMR이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미국, 유럽, 심지어는 중동 또 아프리카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이 원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천연가스 등 자원 수출이 좀 길이 막히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 AI 산업이 급증을 하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결국 원전이 답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전이 사실 좀 걸리적거리는 것은 안전이죠. 바로 이 우레니움, 이 우라늄에 의한 이 여러분들 폭발에 의한 사고에 의한 체르노빌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특히 이제 AI 반도체 등 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은 전력, 예.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원전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이지리아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된다. 나이지리아 그러면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협력 또 인력 양성.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인력 양성, 기술 협력이 또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입니다. 중동 유럽에 의해서 아프리카 진출에 교두보가 마련이 됐고요. 카자흐스탄 말씀드립니다만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우라늄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도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월에 최종 공급자가 선정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